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치는TV의 돈치는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일이고요 5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공매도 재개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공매도 첫 거래일답게 답게란 말 표현이 좀 그렇네요. 지수가 아침에 살짝 이거 짜장면 먹인다 그러죠. 살짝 올라갔다가 바로 그냥 고아원 보내기 전에 짜장면 먹인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과하게 좀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좀 터프한 주로서 이번 주가 일단 5월 5일 날 쉬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심이 아마 얼어붙어 있을 거예요. 공매도 재개 때문이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조금 안 좋게 끝났지만 이번 주가 지나면서부터 저는 시장이 반등하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환율을 잘해야죠. 환율이 1120원 여기를 툭 깨고 오늘 장대 양봉으로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그렇지만 1150원 가량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시장은 예단하기는 힘드니까요. 혹시라도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죠. 저는 오늘도 현금 유지 30%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때가 좀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예를 들어 레드캡 투어 같은 것들 한 30% 정도 단기간에 30%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좀씩 실현해가지고 다시 밑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 컨택 종목들을 좀 잡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수강생분들은 아실 거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4,400억 팔고 코스닥을 갖다가 1,800억 팔아놓으니까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선물은 조금 찔끔 샀고요. 콜옵션도 조금 샀지만 아직도 하방, 풋옵션 하방으로 걸고 있네요. 다행히 연기금이 거들어주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요번 주는 터프한 주고 요번 주는 줍줍 타이밍으로 보자. 이미 주가 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지금 툭툭툭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 상태에서 더 떨어지긴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900 2, 30 정도에서는 충분히 반등하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번 주에 아마 줍줍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런 그림만 주식 떨어질 때마다 올려드리죠. 지금 요 놈이 시장입니다. 요 놈이요. 나쁜 놈 시장입니다. 이게 저희고요. 지금 시장이 저희 돈 지금 가로채 갔습니다. 시장에 맡긴 돈, 시장이 가로채 간 돈 우리가 뺏어 와야죠, 다시. 잠시 맡겼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다시 맡긴 돈 찾아오면 됩니다. 이자 듬뿍 챙겨서 찾아오시면 되죠. 제 채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요런 말 제가 드릴 때가 보통 약세장에 정점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희망 잃지 마시고요. 시장에 맡긴 돈 찾아오면 됩니다. 이제까지 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작년 코로나도 이겼고 올해 2월달 그 무서운 장도 이겨냈습니다. 지금 장은 그렇게 좀 무섭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뉴스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자 주요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이든 표 4,400조 원 지출하니 인플레 우려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년에서 10년간 고르게 지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해결 수단까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소리죠. 밑에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하지 말자. 그럼 이번 하락은 공매도 재개 때문에 지금 속된 말로 좀 쫄고 있거든요. 투심이 바짝 얼어붙어 있는데요. 요거 지나가면 우리는 상승장이 다시 이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4월 수출 통계죠. 5월 1일 날 나온 건데 5월 1일 나온 건데요. 4월 수출이 41.1% 상승했고요.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라고 하네요. 6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역대 4월 1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뉴스는 뭐가 있냐면 밑으로 볼게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는 30.2% 증가하며 반도체입니다.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 자동차 수출이 무려 73.4%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냈다. 이 소식에 오늘 현기차 종목들이 날아갔죠. 이 와중에도 기아차 좀 이따 공매도 첫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차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많이 두드러기 맞았어요.
많이 돌리기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어서 볼까요? 공매도 첫날 외국인이 무려 1조를 던졌습니다. 공매도 할 때. 그래서 셀트리온을 갖다가 셀트리온은 항상 공매도의 타겟이 되네요. 710억 정도 때렸네요. 1위입니다. 불명의 1위가 됐네요. 일단은 대차장고 높은 종목에 많이 지금 하락세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밑에 이거 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대차장고는 공매도는 1위 거래대금 1위가 이제 셀트리온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위가 LG 디스플레이, 3위 신풍제약 다 떨어졌죠. 4위 LG화학도 떨어지고요. HMM도 뭐 떨어졌고요. 다 안 좋았고 그 와중에 그래도 8위부터 시작해하고 SK이노베이션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8위가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출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은 상승을 했고요. 공매도 때린다고 다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급하게 상승했던 특히 HMM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을 좀 했네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시젠이 이제 공매도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네요. 시젠 많이 떨어졌죠 오늘.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KMW네, KMW도 그렇고 저도 에이스테크 오늘 한방 맞았습니다. 에이스테크 문제가 좀 심각해졌네요. 근데 워낙에 비중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뭐 그냥 털어도 상관없는데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상관없는데 에이스테크 하여튼 이제 5G 쪽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이제 5G보다 아예 6G로 건너뛰려고 한다는 거죠. 건너뛰려고 하니까 이 인프라를 모든 걸 까는 것보다 차라리 인공위성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 5G 종목들이 완전히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음으로는 K뷰티 열기 다시 줄 서는 중국인 면세점 본바람 분다. 면세점은 뭐 보면 되죠? 우리는 호텔 신라 오늘 투탑이기도 하죠. 중국 보따리 시장 늘면서 면세점 회복했다. 오늘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쪽이 기대 이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물론 못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못하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신세계 면세점 오늘 매출 20% 늘고 코스메틱 쪽 화장품 매출만 90% 넘게 성장했다. 네,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돌아다니면 화장 많이 하시게 되고 화장품 쪽, 코스메틱 쪽은 좋겠죠. 롯데도 좋고요. 이건 뭐 밑에까지 볼 필요 없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는 무조건 호텔 신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탑픽 좀 볼까요? 호텔 신라 목표가 12만 원에 나왔어요. 박종대 베스트 애널리스트거든요. 이분이 하나금투에 계시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냥 덤 1분기 영업이익이 266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만 4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목표가 대비 괴율이 38.73%네요. 목표가가 12만 원 잡으셨네요 이분은. 일단 뭐 자세한 내용 보면 제가 내는 실적 추정치 가지고 내는 걸 볼까요 한번. 일단 벌써부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면세점이 선방을 했고요. 외행 기간 판타스틱합니다. 앱솔루트리 판타스틱하죠. 매우 좋습니다. 호텔 신라를 추정 EPS하고 추정 퍼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딱 요 가격입니다. 오늘 89,200원을 끝났으니까 요 구간에 있고요. 요 구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그러니까 12만 원대까지는 저도 가리라고 보여지네요. 아까 그 박종대 애널리스트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좀 3, 4% 올랐지만 거기에서도 저는 더 34.92%의 상승 탄력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러면 리서치 페이퍼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1분기 리뷰를 해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냥 덤이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6억 원으로 YOY 934억 원 플러스 됐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률이 6%까지 상승을 해서
아주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다가 인천공항 임차료 부담 완화가 됐죠. 네, 워낙에 못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비용도 안 나가고 면세점도 좋고 하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말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회사를. 그러면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에 높은 실적 가시성을 보인다라고, 이건 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호텔 신라를 저도 탑픽을 놔뒀고요. 사실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제가 뭐 여기 제 수강생분들이 대부분 들으시지만은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 종배라 그럽니다.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인데 오늘 마침 잘 올라줬고 좋은 실적도 나온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좋았네요. 이제 앞으로는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성인 50% 이상이 접종률을 보이면서 디즈니랜드 개장했는데 뭐 7주치가 뭐 벌써 동났다 그랬죠. 정부가 5월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적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또 공항 임차료 할인 효과를 톡톡히 보이고 있죠.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하다. 저 역시도 동감하고요. 어저께 제가 뭐 국기 마지막 수업이어서 국기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호텔 쪽이 중국에서 안 오니까 호텔 건물을 허물고 뭐 고급 아파트를 짓거나 맨션을 짓거나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호텔밖에 남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상장된 호텔을 갖고 있는 데는 뭐 당연히 호텔 신라에다가 면세점까지 있으니까 뭐 앞으로 이 국제 교류가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하고 주가는 미리 1년 전에 반응을 하죠. 언제 그게 돼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주가는 항상 미리 1년 혹은 2년을 땡겨오니까 지금부터 이 호텔 신라는 공략을 해야지 된다는 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톡톡히 더글볼 섹터로 비료, 사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료와 사료 회사들 중에 괜찮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특히 효성 OMB 상한가를 갔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료 회사들도 다 좋죠. 오늘 다 좋았습니다. 비료 회사들도 다들 괜찮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 테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국제 곡물가가 일단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가 환경이 안 좋아져서 작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돈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종이화폐, 종이화폐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실물 자산들은 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고 그 올라가는 그 스프레드를 먹을 수 있는 비료 회사, 사료 회사, 이게 단순 테마라고 보긴 힘들고요. 지금 이 중에는 지금 잘 한번 보십시오. KG 케미칼, 지금 보시면은 좀 저는 개인 플레이보다는 기관들, 특히 외인들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좋아요. 왜? 기관이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금융 투자가 들어왔는지, 보험이 들어왔는지, 투신이 들어왔는지, 연기금이 들어왔는지, 사모펀드가 들어왔는지 브레이크다운이 돼서 여기다가 플러스 외국인이 들어오면 제일 좋은 제가 수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브레이크다운이 돼야지. 저는 처음에 가치 투자자로 한 10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게 눈으로 안 보이면 불안하더라고요. 어딘지 확인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 있으면 HS 코드 가지고 확인을 해야 안심을 하는 그런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제는 뭐 완전히 가치 투자자, 완벽한 가치 투자자는 아닙니다. 이제는 짬뽕 투자자입니다. 짬뽕 투자자. 남해화학 같은 거, 그러니까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투신이 많이 들어왔죠. 좋아 보이고요. 남해화학은 금토가 좀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조금씩 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금이 사주고 있고 좋아요. 대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기타 금융에서 들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외국인하고 같이 들어왔고요. 롯데정밀화학은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그죠? 개인디 수포개미가 던지었나요? 외인기관 다 들어오는데 빠졌네요.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조금 더 식혀준다면 20선 근처에서 여기가 20선 근처가 또 공교롭게도 전 고점 근처거든요. 요 정도에서 크게 안 빠지고 지지를 해준다면 혹은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62,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이건
고중간에 기금이라든가 투신이 많이 안 빠진다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진 BNB는 네, 뭐 많이 들어오진 않죠. 조비는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하네요. 어쨌든 간에 한쪽에서 가져가면 되죠. 제시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요. 현성 웬비는 오늘 개인이 왕창났네요. 그죠? 예. CJ 제일제당 오늘 보시면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다 들어왔네요. 그죠? 대부분 기관 주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CJ 제일제당 매우 좋아 보이고요. 고로산업 투신이 좀 들어왔고요. 현대사를 볼까요? 현대사도 투신으로 왕창 들어왔네요. 개인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면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사모펀드들이 들어온 종목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투신이 좀 많이 던졌네요. 그리고 사모펀드도 좀 계속 던지고 있고 오늘 개인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팜스코, 팜스토리 다 좋죠. 한일사료 모두 좋습니다. 한탑 이 정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플레이 하는 종목들이니까 좀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지바이오처럼 이게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지긴 빠졌지만 투신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도 이지바이오는 지금 공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신에서 공개 매수 하는 거거든요. 미래에셋에서 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투신으로 아마 잡힐 거예요. 이지홀딩스에서 이지바이오로 갔다가 지금 52% 정도 공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지주회사 요건이 되니까 아마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투신은 전부 미래에셋 증권에다가 맡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이 이지바이오 좀 봐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섹터가 이제 쿠팡 미국 증시 상장 관련해서 떴던 종목들이 이제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어느 정도 분출하고 이제 마지막 사라질 것 같아요. 동방, KCTC 이제 얘가 다시 1등이 돼버렸죠. 또 그다음에 한익스프레스라든가 KTH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외봉으로는 절대로 안 죽거든요. 기술적으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기술적으로 많이 대단하게 크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핵심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게 외봉으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근처까지 갔다가 죽겠죠. 헤드앤숄더를 만들던 쌍봉을 만들던 삼봉을 만들던 그래서 이쪽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입니다. 잘못 물리면 평생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고수분들이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수보다 셌던 종목들 아직까지 돈이 안 빠져나간 요 쿠팡 미 상장 관련주들 이쪽에서 좀 힘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밸류에이션으로 봐야죠. 그래야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좀 많이 실을 수 있고 떨어지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죠.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만도 특히 만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만도가 전 저점에서 제가 요거는 제 수강생분들에게 좀 스터디할 때 알려드린 건데 요전 61,000원하고 59,000원 요 라인에서 하루 딱 밑으로 밀렸다가 바로 올려버렸네요. 뜨거라 하고 여긴 전 저점 근처이기도 하고 피보나치 조정 때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반등하려고 봤는데요. 다행히 반등을 해줬고요. 오늘 7.06%로 끝났고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프로그램도 매우 좋았어요. 만도는 좀 살아나는데 확실하게 살아나려면 얘가 이 지금 60선이 초록색 선입니다. 초록색 선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밖으로 뒤집어 놓는 것 같이 이렇게 포물선을 갖다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맞고 내려오면 그건 힘이 없는 겁니다. 여기 맞고 내려오지 않고 60선을 갖다 강하게 지금 물론 바로 위에 빨간 선 20선이 있지만 이 60선을 갖다 강하게 뚫어줘야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 60선 초록색 요 60선을 갖다 강하게 뚫으면 다시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종목들 중에서는 또 기아차가 이제 아직 조금 다행히 120선 터치 안 하고 살려내고 있는데 시장이 좀 좋아지고 한다면 120선 아껴두는 게 좋죠. 제가 항상 누차 강조드리지만 대세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120선 깨지 않습니다. 그 120선 깨갖고는 상승 못해요. 혹은 120선을 깨더라도 한 2, 3일 만에 바로 들어 올려 버리거든요. 기아차는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 120선에서 얘를 터치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120선 밑에서 살짝 또
실현을 주고 올라갈 것이냐. 어쨌든 간에 120선 근처에서는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살아날 것으로 보여요. 수출 데이터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애플 뭐 가하고 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뭐 밸류에이션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밸류는 저는 아직도 기아차는 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바닥으로 근접했어요. 120선은 안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또 예단은 건물입니다. 솔직히 뭐 주식하는 사람이 너무 100% 신뢰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120선을 안 깨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 쪽에서 보시면 여행, 항공, 카지노 다 좋습니다. 이거 지금 시장보다 다 그래도 강한 종목들이죠. 시장이 뭐 2% 가량,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빠졌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오늘부터 레드캡 투어 조금씩 매도해서 욕심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점은 아닐 거예요. 좀 더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욕심을 버리고 레드캡 투어하고 참 좋은 여행사 조금씩 좀 분할 매도 해가지고 다른 곳에다 지금 컨택 다른 쪽에다가 백화점 쪽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쪽은 지금 약간 지금 오늘 지수가 빠지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증권회사 쪽은 다른 종목보다는 이제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요. 한양증권 우, 그리고 교보증권, 유화증권, 하나투자증권 요 세 개, 요 네 개야. 여기서부터 네 개요. 이렇게 갈라놓겠습니다. 요 네 개가 좀 좋아 보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내일부터 제가 공략을 해볼 생각인데요. 저는 뭐 하나투자증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일부 종목들이 일부 섹터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수까지 한꺼번에 내려왔죠. 또 많이 내린 일부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멘탈이 좀 챙기기 힘드셨을 거예요. 얘가 시장이고 얘가 우리라고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그 위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지금 시장에다가 이렇게 돈 맡겨놨다고 생각하십시오. 좀 더 찾아올 수 있죠.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시장에다 맡겨놓은 돈 저희가 다 찾아왔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요번에도 시장에다 조금밖에 안 맡겨놨습니다. 요번에는 많이 안 밀릴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맡겨놨으니까 다시 찾아오면 됩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뭐든지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번 주가 좀 터프한 주가 될 거예요. 이번 주 터프한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시장에 맡긴 돈 바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찌는 TV의 돈찌는 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